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1 31라운드가 9월 11일 이제 종료가 됐고요. 하루를 휴식하고 32라운드가 시작이 될 텐데 과연 어떤 경기 있었는지 31라운드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울산현대 팬방송 울타리와 함께합니다. 울타리에서 곧 있으면 아마 올라올지 아니면 인천전 이전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울산현대 브이로그에 같이 참여를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31라운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가 시종일관 경기를 이끌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에만 바로우와 박진섭의 득점으로 2대0 경기가 전반전 경기가 종료되었고 후반에는 바로우, 한교원 이 두 명의 선수가 3골을 합작하면서 5대0 전북현대가 굉장히 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바로우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김천 상무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김천 상무의 김지현 선수가 왼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더골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김천 상무가 어느 정도 경기를 잡아가는 추세에서 42분에 김천 상무에서 전역하고 바로 첫 경기를 뛰는 서진수 선수가 동점골을 집어넣으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전반전을 동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후에 혼전 상황에서 링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2대1로 역전을 했고 그 점수차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공격 상황에서 좋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제주의 서진수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성남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강원FC의 양현준, 케빈, 갈레고 이 3명의 선수가 4골을 합작하면서 성남FC를 시즌을간 앞서 나갔고요. 결국은 또 4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뽑은 MVP는 양현준 선수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9월 10일 토요일에 7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F서울과 수원FC의 경기였는데 박동진 선수가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F서울이 1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정동호의 동점골이 터졌고요. 다만 전반전이 종료되기 직전에 일류첸코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2대1 F서울이 앞선 채로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그 이후 후반전에는 공방전이 펼쳐졌지만 어느 팀도 득점을 하지 못하다가 김현 선수가 마지막에 엄청난 슈팅을 터뜨리면서 2대2 극장골로 수원FC가 비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포항이나 이런 팀들이 오히려 파이널에 확정짓는 결과를 나오기도 했는데요. 과연 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앞으로 이 두 팀은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9월 11일로 넘어와서 4시 반 울산현대와 포항슬러스의 동해안 더비가 있었습니다. 마틴 아담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하면서 울산현대가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지만 전반전 이후에 후반전이 굉장히 안 좋은 울산현대를 포항슬러스가 제대로 공략해내면서 2대1 역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MVP는 극장골을 터뜨렸던 노경호 선수입니다.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수원 삼성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였습니다. 이강현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이후에 고명석의 후반전 세트피스 연속 득점 그리고 오현규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수원 삼성이 3대1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추가 시간에 김대중 선수의 헤더골 그리고 김대중 선수의 헤더 패스를 받은 김민석이 득점에 터뜨리면서 3대3 인천 유나이티드가 극적인 무승부 그리고 파이널 A를 확정 지었는데요. 이 경기 MVP는 김대중 선수입니다. 승부 예측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32라운드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라운드 첫 번째로 볼 경기는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입니다. 수원FC 현재 순위는 7위, 김천상무의 현재 순위는 10위인데요. 아직 파이널 A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FC는 파이널 A를 향한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김천은 파이널 B가 확정이 됐습니다. 양팀의 승점차 10점인 상황, 이번 시즌에는 수원FC가 2승을 가져갔습니다. 먼저 관전 포인트를 보면 수원FC의 경우에는 뒷심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FC라는 팀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5년도 안 됐으니까요.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파이널 A까지에 대한 경쟁을 하는 이런 것들은 수원FC가 뒷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일들인데 지난 서울전 같은 경기가 수원FC가 강팀 까지는 아니더라도 리그 상대하기 꽤 어려운 팀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경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는 파이널 A로 가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승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강원과의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원의 경기가 어떻게 되든 수원FC는 자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자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없지만 강원이 한 경기라도 미끄러졌을 경우에 수원FC가 그 기회를 잡아내려면 이 경기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중원에서부터 제대로 잡고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수원FC 선수들이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는 김지현이 계속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요. 김천이 올해만 하고 축구를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지현의 득점력을 계속해서 북돋아 줘야 김천의 경우에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김지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중원에서 볼이 조금은 더 잘 돌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윤석주, 고승범, 이영재 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중원에서 볼이 조금 더 잘 돌아줘야 경기를 보다 원활하게 경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끝까지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유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 라인업 보면 최근에 수원FC는 4-3-3 정도의 전형을 많이 들고 나오고 있죠. 백포는 박민규, 김건웅, 신세계, 이용이 어느 정도 갖춰진 모양새고요. 중원에는 무릴로, 박주호, 정재용의 공격 가담 빈도가 최근에 늘어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정재용의 공격 포인트 기록도 많아진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중원 조합도 역시 수원FC의 주요한 주전 조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윗선은 이승우, 라스, 김승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베스트 11은 확정이 됐다. 다만 이제 투톱을 세우냐 원톱을 세우냐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김천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될까 말까 한 모습입니다. 황인재와 김정훈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경기에는 황인재 선수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김정훈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백4에서 임승겸, 박지수, 강윤성의 경우에는 자리가 고정이 됐지만 왼쪽에는 뭐 지난 경기에 나왔던 이유현 내지는 김한길,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김윤성, 이 세 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원의 지난 경기와 똑같이 윤석주, 고승범, 이영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전방의 3톱 역시 김경민, 김지현, 권창훈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수원FC에는 라스, 김천의 경우에는 김지현인데요. 수원FC는 결국 라스의 득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파이널 A를 진출하나 파이널 B를 진출하나 라스의 어떤 결정력인 측면에서는 라스가 계속해서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하고, 파이널 B에 간다고 하면 파이널 B에서 최고의 자리를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수원FC인데, 어쨌든 라스가 계속해서 득점력이 높아져야 내년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경기, 다시 말해서 라스의 득점력이 회복이 되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라면 라스가 팀을 이번 시즌부터도 조금 더 높은 순위로 조금이나마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김지현의 경우에는 지난 원더골을 터뜨렸는데 과연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김천 상무의 유일무이한 스트라이커라는 점에서 김지현의 부활이 꼭 필요한 김천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김천 상무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제주유나이티드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5위,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11위고요. 이번 시즌에는 대구가 1승 1무를 가져갔습니다. 0대0과 1대0이었는데 그 1대0 경기에서 조진우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고 굉장히 특이한 세레머니를 펼쳐줬고요. 아직 제주유나이티드는 파이널 A를 확정 짓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경기를 잡아낸다면 어떻게 보면 파이널 A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구조인데, 과연 제주유나이티드가 이 경기를 잡아내고 파이널 A를 진출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는 제르소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경고 누적 징계로 지난 경기를 뛰지 못했던 제르소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를 온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백포 포지션이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4-2-3-1 내지는 4-3-3 정도의 라인업을 들고 나오고 있는 제주인데, 뭐 아무래도 이 3선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치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제주유나이티드의 중원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위한 기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주유나이티드는 계속해서 경기에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5대0으로 졌고 최영관 감독의 눈물도 있었지만 딱히 대책은 있어 보이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는 했는데 기다려도 최영관 감독님이 말했던 것처럼 강등 플레이오프라고 할 수 있겠고,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대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제주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된 듯 보이죠. 백포 라인에는 정우재, 정훈, 김호규, 안현범, 중원에는 최영준, 윤빛가람, 김주공, 전방에는 제르소, 주민규, 서진수 내지는 링, 뭐 내지는 김범수, 조성준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 유나이티드를 보면서 아쉬운 건 오른쪽이 로테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주전이 없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서진수 선수가 22세 이하 자원으로서 시즌 내에서 경기를 좀 많이 이끌어 준다면 저 자리에서만 22세 이하 자원으로 김범수와 서진수를 동시 활용해서 경기를 치러 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서진수의 활약이 차후 시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반면에 대구의 경우에는 3-4-1-2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3-4-2를 주로 들고 나왔지만 최근에는 3-4-1-2를 주로 들고 나오는 형태고요. 어떻게 보면 또 3-4-3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세징하는 공격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에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이제 투톱의 파트너로 이근호 선수가 들어와 있는 정도가 있고요. 3-4-1-2와 3-4-2-1에서 선수 구성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양팀의 11번인데 제주 유나이티드는 제르소, 대구는 세징입니다. 제르소는 한 경기를 건너뛰었습니다.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조금 더 많은 체력을 가지고 있을 제르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체력으로 수비를 해줘야겠고요. 세징야의 경우에는 지금 20점 대구의 주장은 세징야입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세징야 선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과연 어떤 경기를 풀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와 대구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FC서울과 강원FC의 경기입니다. FC서울의 현재 순위는 8위,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6위인데요. 이 양팀의 승점차 단 4점 차입니다. 이 경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에는 강원이 1승 1무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강원의 최근의 흐름이 좋기도 하고 서울의 최근의 흐름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뒷심 부족은 감독만의 문제까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안익수 감독이 잘하는 것을 하겠다는 그 축구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성용의 표정이 보여줬던 건 전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집중력의 부재가 이 경기를 그르쳤다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이 경기를 잡고 어떻게든 파이널 A에 진출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많이 뛰고 조금 더 정확한 경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강원FC의 경우에는 파이널 A 확정을 위해서 이 경기를 이겨야만 하고요. 사실 이 경기를 이기면 파이널 A를 확정 지을지 말지는 이제 수원FC의 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경기를 어떻게든 잡아내고 수원FC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혹은 비기게 된다면 여러가지 비기게 된다면 아직 모르겠군요. 강원FC가 승리를 하고 수원FC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파이널 A 확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강원은 무조건 경기를 잡아내야 됩니다. 이제 그 경기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건 지난 경기에서 공격진들이 폼을 함께 올려줬다는 점인데 김대원은 말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양현중과 갈레고가 올라왔다는 점은 강원FC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조금은 더 필요해 보였는데요. 서울의 어떤 공격진을 상대로 강원이 얼마나 준비를 잘 해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상 라인업을 보면 서울은 최근에 4-4-2 라인업을 들고 나오고 있죠. 양한미 키퍼, 백포에는 이태석, 오스마르, 이상민, 윤종규, 그 윗선에는 나상호, 기성용, 팔로세비치, 강성진, 투톱에는 일류첸코와 박동진이고요. 기존의 4-3-3을 사용하지 않고 4-4-2로 돌아가면서 투톱을 최대한 활용해보겠다는 안익수 감독의 계산이 들어가 있는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강원의 경우에는 유상원 키퍼, 백스리에는 윤석영, 김영빈, 임창우, 윙백에는 정승용과 김진호, 중원에는 서민우와 김동현, 전방에는 김대원, 이정협, 양현준인데요. 양팀 다 물론 서울은 라인업 바뀌고 있긴 하지만 양팀 다 굳이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점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4-4-2를 사용하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양팀이 어떤 경기를 할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더 열심히 대비를 하느냐가 이 경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양팀의 윙어인데요. 서울은 나상호, 강원은 양현준입니다. 나상호는 톱에서만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나상호의 최근 폼이 안 살아나는 건 중앙에서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박동진과 일류첸코가 모든 걸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나상호의 성장이라고 하기보다는 폼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양현준의 경우에는 뭐 괜찮습니다. 최근에 양현준이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냈고 스텝업의 마무리는 팀의 영웅이 되어가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현준이 강원을 살리고 파이널 A로 확정을 지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강원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현대와 성남FC의 경기입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는 2위, 성남FC 현재 순위는 12위고요. 이번 시즌에는 전북현대가 2승을 가져갔습니다. 전북현대는 조규성이 들어오면서 중앙에서 여러 변주들을 생기고 있습니다. 조규성이라는 선수가 중앙에서 버텨주면서 구스타보와는 또 다른 포인트들을 보여주고 있고, 구스타보도 뭐 연계를 아예 못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조규성은 연계뿐만 아니라 컴플리트 포워드로서의 역할을 여러 가지로 잘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북이 조규성이 전역을 하면서 조규성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파생되는 어떤 공격들을 얼마나 잘 사용을 하느냐가 전북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질책 아닌 질책을 들었던 전북이 이제는 연승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성남을 상대로 할 때는 사실 연승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쉽진 않은 일이죠. 성남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울산현대가 포항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점차가 좁혀진 상황에서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고 전북현대는 무조건 승리를 거두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반면에 성남의 경우에는 이상윤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수비를 하면 뭐하냐고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집중력 없이 수비만 하면 실점을 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건 조규성이 전북에 돌아온 것과 같이 유인수와 연재훈이 성남에 돌아왔다는 것인데, 이 선수들을 필두로 해서 승점 1점이라도 따내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인업을 보면 전북의 경우에는 4-2-3-1입니다. 송범근 키퍼, 백포에는 김진수, 박진섭, 윤영선, 김문환, 중원에는 맹성웅, 백승호, 김보경, 전방 3톱에는 바로우, 한규원, 조규성인데요. 김문환 선수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철순이 뛰겠고요. 성남의 경우에는 김영건 키퍼, 백스리는 최지묵, 연재훈, 마상훈, 윙백에는 유인수와 박수일, 중원에는 권순영과 밀로스, 전방 3톱에는 심동훈, 뮬리치, 구본철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전북은 조규성, 성남은 연재훈인데요. 전북의 조규성은 현재 K리그1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김천에서 있을 때 이번 시즌 성남을 상대로 3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한 만큼 조규성을 비롯한 공격진들이 성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조규성이 얼마나 좋은 플레이로 성남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필두에 설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연재훈은 김천에서는 조규성과 함께 동기로서 함께 맞춰봤던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으로 만나게 됐고 팀을 지켜야 하는 연재훈이 조규성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북현대와 성남FC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천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4위, 울산현대의 현재 순위는 1위인데요. 양팀의 승점차는 14점 차, 양팀 모두 파이널 A를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2무를 거뒀는데 최다 득점자는 무고사 선수고요. 인천유나이티드에서 무고사 선수를 제외하고 울산을 상대로 득점을 했던 선수는 이용재 선수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파이널 A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향한 여정을 다시금 시작하는 인천인데, 마지막에 울산을 상대로 5위를 가져가게 될 수 있다면, 그 상태로 파이널 A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본인들의 흐름을 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향해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경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북과 울산 유나가 팀이 FA컵을 우승한다면 인천 유나이티드는 4위를 하더라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강현의 재발견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의 득점 역시 인천 유나이티드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반면에 울산현대는 호재가 아닌 것들로 관전 포인트가 넘쳐납니다.
울산현대는 1위임에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홍명보 감독이든 아니면 선수들이든 팬들이 매번 얘기하는 건 선수들이 팬들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도 전술인데 선수들이 조금 더 띄워줘야 할 때 띄워주지 못한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울산현대가 이번 시즌 연패가 단 한 번도 없는데 과연 이번에도 연패가 없을지는 사실 조금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청용까지 경고 누적으로 당하면서 볼 순환이 굉장히 아쉬울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 유나이티드의 중원들은 활동량도 좋고 많이 띄워주는 선수들인데 과연 이 중원을 이 인천의 선수들을 상대로 중원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지 조금은 미지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인업 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굳건합니다. 이태일키퍼, 백스리는 델브레치, 강민수, 김동민, 윙백에는 민경현과 김준엽, 중원은 이강현, 아길레르, 전방 스리톱에는 김도혁, 김보섭, 홍시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명주가 회복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홍시우가 있는 자리에 아길라르를 올리고 중원에 이명주를 하면서 이명주와 이강현이 함께 뛰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강현이 지난 몇 경기들과는 다르게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을 모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강현 자체의 파괴력도 막아줘야 되는 상대팀이라서 이명주에게는 상당한 견제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명주가 돌아온다면 이명주, 이강현의 중원 조합도 한 번쯤은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울산의 경우에는 백포에 정승현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희가 지난 경기에서 아쉬운 판단들을 몇 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승현이 수비 라인에 복귀를 해서 경기를 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센터백 조합은 현역 국대 조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원의 삼선은 원두철 선수가 지난 경기 쉬었기 때문에 원두재 출전이 예상이 되고 오른쪽 윙에는 이청용, 엄원상 둘 다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윤일록 선수의 출장이 예상이 됩니다. 전방은 계속해서 마틴 아담이 나오고 있고요.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먼저 인천은 김보섭 선수입니다. 울산의 수비진은 카운터에 약합니다. 인천의 카운터는 김보섭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김보섭이 얼마나 경기를 잘 풀어주느냐가 인천이 이 경기를 잡아내느냐 혹은 승점 1점이라도 따내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울산의 경우에는 이청용과 엄원상해를 빈자리를 메워야 하는 윤일록이 키플레이어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 윤일록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윤일록 선수를 믿고 있는 울산의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일록 선수는 왜 본인이 유럽 출신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유나이티드와 울산현대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4일 7시 반 원래는 스틸리아드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지만 포항이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를 받으면서 포항 스틸러스가 수원 삼성의 홈경기 개최권을 양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금 포항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또 좋은 빠르게 좀 복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늘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포항이 1승 1무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 삼성은 뒷심 부족이었습니다. 달아냈어야 했던 경기에서 달아나지 못했고 집중하지 않으면 위험한 승점 차이까지 왔습니다. 사실 수원 삼성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강등권 이 10위와의 승점 차이가 어느 정도 좀 났었지만 이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경기를 잡아냈다면 승점 차가 이제 5점 차가 났을 텐데 잡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승점을 2점 드랍하면서 승점 차가 3점이 됐기 때문에 수원은 계속해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다 홈경기가 되게 됐는데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수원은 포항이라는 거함을 잡고 또 파이널 B에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요. 포항의 경우에는 동해안 더비를 잡아내면서 완전한 상승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포항에게 남은 건 전북과의 경쟁인데 이 상황에서 하창래가 살짝은 부상을 당하면서 약간 선수 보호 차원에서는 박찬용 선수가 계속해서 그랜트 선수와 호흡을 맞추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라인업을 예상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뭐 433 내지는 4-1-4-1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번 경기에는 류승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유주환이 아닌 류승우 선수가 나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주들, 이런 점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류승우가 힘들다면 다시 당연히 또 유주환 선수가 나올 수 있겠고, 나머지 자리에는 중원의 박상혁 선수가 정승원, 이종성과 함께 많은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물론 박상혁이 지난 경기에서 한두 번의 미스가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혁이라는 선수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이런 걸로 또 활력을 보여넣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수원 삼성이 포항을 상대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 포항의 경우에는 라인업의 변화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창래가 박찬용으로 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라인업에서 딱히 변화점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굳이 바꿔야 되는 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징계에서 돌아오는 허용준이 있다는 점, 이 점은 포항 스틸러스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보면 수원은 오연규, 포항은 고영준인데요. 두 선수 모두 22세 이하 자원입니다. 오연규 선수의 경우에는 포항의 수비진들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해내줘야 됩니다. 포항의 수비를 뚫어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속한 팀에 등수나 승점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오영규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잘 하는지에 따라서 수원의 이번 시즌 결과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영준의 경우에는 동해안 더비에서 동점골도 터뜨리는 등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예측 보면요, 수원FC와 김천상무의 경기는 수원FC가 홈에서 강하다는 모습에서 수원FC의 승리 보도록 하겠고, 제주와 대구의 경기는 제주가 치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승리, 서울과 강원의 경기는 강원의 시즌 흐름과 동기부여가 좋다는 점에서 강원의 승리, 전북과 성남의 경기는 5대0을 만들어내는 팀을 한 번에 멈출 수 있는 팀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북의 승리, 인천과 울산의 경기는 상성을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무승부, 포항과 수원의 경기는 어떻게라도 경기를 잡아낼 것 같은 기동쌤의 포항이라는 점에서 포항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예측을 하면 이 정도로 나오고요. 자, 지금까지 32라운드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경기가 9월 들어서 이제 주중 주말 뭐 이렇게 경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선수들이 쉴 틈이 많이 없습니다. 이 32라운드하고 33라운드까지 한 다음에 A매치 쉬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수들이 쉬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부상 없이 좋은 경기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연 또 어떤 경기들이 32라운드에도 펼쳐질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리그1 31라운드 리뷰, 32라운드 프리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